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입주권을 살 수 있으면 사라. 정비사업 단계 끝 단계이기 때문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 좀 괜찮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어딘지 이따 알려드릴게요. 뭐 제가 어떤 특수관계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부동산 토크는 집동산입니다. 이제 갈아타기도 집동산에 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갈아타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일시적 주택 비과세. 내가 주택에 있는데 하나 주택을 더 사서 3년 안에 팝니다. 그런데 이거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미안하지만 이 방법이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아니 그럼 나 갈아타기 하지 말라는 거냐? 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게 좀 특정 지역을 말해서 제가 죄송할 수는 있는데 서울에 요 정도 입주권이면 싸다 진짜. 저 참고로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뭐 그런 녀석들도 제가 조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안 되겠죠, 피디님?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갈아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설명드리기 앞서서 최근에 나온 뉴스를 좀 보죠. 뉴시스라는 언론사인데 5월 28일 나왔던 기사예요. 보시면은 서울 집값 부담에 경기도로 간다. 순 유출 올해 첫 5천 명 정도가 돌파가 됐다. 야,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언론에 있는 데이터를 볼 때는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좀 검증을 하시면 좋다. 그래서 우리 KB 부동산으로 간다. KB 부동산에 보면은 실거래가 랭킹부터 KB 통계 기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인구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공공통계라고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인구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인구 현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서울, 경기가 있는데 딱 봐도 직관적으로 잘 보이죠. 서울 마이너스 3,657명이다. 아까 나왔던 거랑 좀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3,205명이 플러스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좋은 기능이 있어요. 서울을 띡 하고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아, 이게 서울이 31,809명이 들어오고 35,466명이 나가니까 순 유출이 아까 나왔던 것처럼 뭐 3천 얼마 되는구나.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어디로 갔냐? 그럼 도대체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여기 보시면은 남양주, 하남, 인천, 충남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지도 스케일을 좀 조정하면 바로 옆에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경기도는 2만 1,000명이 갔어. 근데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온 게 17,00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기사에 있었던 내용이 맞다. 저 멀리 강원도도 가셨네요. 충남도 가고.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반대로 경기도를 눌러도 해당 내용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41,121명이 전입을 했고 전출은 37,916명. 그러니까 경기도 입장에서는 플러스인 거죠. 보니까 강원도도 있지만 아무래도 서울이 좀 많이 있고 밑에 충북, 충남도 있고요. 와, 이게 뭐 경상도나 전라도 쪽은 없네. 이렇게 좀 약간 가까운 데 위주로 좀 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인구 이동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지도 스케일에 따라서 이게 더 세분화돼서 나옵니다.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제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에 남고 싶다. 아니면 난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로 가는 건 좋지만 경기도 내에서도 좀 인기 있는 지역으로 가고 싶다. 근데 갈아타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 자, 첫 번째는 내가 집이 하나 있습니다. 종전주택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그냥 편의상 A주택이라고 해요. A주택, A, B. 자, 종전주택 A가 있다. 그리고 내가 신규주택 B를 산다. 이때 반드시 1년 지나서 사야 됩니다. 1년 이내에 사버리면은 우리 세법에서는 투기소로 봅니다. 이걸 이제 임의적으로 어떻게 정할 수 없으니까 날짜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한 건데, 자, 1년 지나서 내가 신규주택 B를 사고요. 그 날로부터 3년 안에 종주주택 A를 매각을 하면 얘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A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또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거주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되게 될 것 같은데요. 현실에서는 지금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X입니다. X. 이걸로 하면 부자 못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내가 A주택이 있는데 5억짜리라고 해봐요. 여기에 뭐 주담대가 한 1억 정도 있어. 그리고 내 돈이 4억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주담대가 1억이 있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내가 B로 가는데 정답은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서 대략 한 1.5배. 그러면 한 7, 8억 정도 돼야 되겠죠. 아니면 내가 정말 좀 자금이 뭐 있거나 뭐 하이닉스 다니거나 삼성전자에서 뭔가 보너스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은 5억짜리에서 막 10억짜리 갈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어설프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5억짜리에서 7, 8억짜리 가고 싶은데 여기에 돈도 어쨌든 한 1억 정도 묶여 있는데 7, 8억짜리를 어떻게 사요? 맞죠? 그래서 이걸 B를 사고 나서 3년 안에 A를 판다는 거는 돈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은 과거처럼 대출 규제가 없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A를 팔면서 B를 동시에 매수해야 되는데 이 A 매도 잔금과 B 매수 잔금을 맞추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게다가 토호제까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불편하지만 A를 매각을 해라. A를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B를 그냥 사야 된다. 중간에 좀 텀이 있으면 불편하더라도 내가 단기 임대 혹은 1년짜리 월세로 들어가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1년짜리 월세는 되게 가격이 싼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잘못하면 못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1년 다 채우지 마시고 도중에라도 복비 낸다 생각하고 나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꼭 거기서 1년 다 채워야 된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 주택 비과세, 즉 주택 플러스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방금 같은 좋은 점이 있긴 하지만 현재 토호제 같은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좀 약간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타개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존 방식하고 똑같이 가면 안 돼요. 그럼 다른 방식을 써야 돼. 그게 분양권하고 입주권입니다. 자, 그래서 분양권부터 분양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입주권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럼 네 가지잖아요. 그럼 이게 벌써 막 어렵고 짜증나고 막 보기 싫어지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분양권 두 개만 알면 뒤에는 입주권 두 개가 거의 똑같아요. 조문을 그대로 갖다 가져왔거든. 그래서 우리는 두 개만 알면 된다. 자, 내가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B 분양권을 내가 당첨이 되거나 아니면 전매로 샀다고 합시다. 뭐 다만 안타까운 거는 현재 서울에서는 지금 이게 안 돼. 없어 지금. 거의 없죠. 자, 어쨌든 내가 분양권을 삽니다. 이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당첨됐을 때 정확하게는 분양 당첨일입니다. 이날로부터 3년 안에 A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 돼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종전주택이 있고 역시 이 경우에도 1년 지나서 분양권을 내가 취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분양권 취득한 상태에서 3년 안에 매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분양권이 아파트로 준공되고 나서 3년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분양권이 아파트로 준공이 됐어. 이때 3년 안에 종전주택 매각하면 되는데 앞에 케이스보다 훨씬 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과세 당국이 약간 일종의 핸디캡을 줘요. 페널티를 줘요. 뭐냐면 신축 아파트, 즉 분양권이 신축 아파트로 바뀌면 이 신축 아파트에 반드시 3년 내에 전입해서 1년 이상 거주해라. 그리고 이때 거주는 연속해서 스트레이트로 해야 된다. 중간에 7, 8개월 살다 나오면 깨져버립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종전주택 A가 있다. 서울에 그냥 중급지 정도가 된다. 근데 내가 분양권이 좀 전매가 됐을 때 23년도에 인기 없었을 때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제 눈물이 앞을 가는 사람 몇 분 나오죠. 둔촌주공이라든지 몇 개 나오죠. 자, 어쨌든 그런 걸 내가 샀다. 근데 내가 종전주택 A를 길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이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종전주택을 팔면서 그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 버리면은 종전주택을 훨씬 더 오래 가져갈 수 있죠. 이해되죠? 자, 근데 내가 종전주택 A가 부산에 있다. 서울에는 아파트를 분양권을 전매로 내가 취득을 했다. 근데 내가 서울에 당장 전입은 못한다. 그러면 그때는 부산 아파트를 분양권 취득한 날로부터 당첨일로부터 3년 내에 파셔야 됩니다. 두 개 전략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신축 아파트에 전입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내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한다. 입주권이라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거예요. 그럼 소위 말하는 입주권, 권리, 딱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이주시키고 철거하고 착공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한 40개월 정도. 그러면 이주부터 착공, 준공까지 대략 한 4에서 5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거의 완벽하게 분양권하고 비슷하게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 막 초기 재개발 있죠. 정비구역 지정도 안 됐어. 조합설립 인가도 아직 안 났어. 이런 경우에는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어쨌든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입주권을 살 수 있으면 사라. 어딘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A주택이 있다. 1년 지나고 나서 B 입주권을 산다. 이날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 A 매각하면 얘 비과세 됩니다. 아까 분양권하고 똑같아요. 왜? 해당 조문을 분양권이 그대로 베꼈거든. 자, 그럼 그 밑에도 똑같겠죠. 내가 종전주택 A가 있다. 1년 지나서 입주권을 산다. 입주권이 신축으로 완공이 됐다. 그러면 완공되고 나서 3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고 3년 안에 이 해당 신축에 전입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를 봤어요. 주택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사서 일시주택 비과세.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게 효용 가치가 아주 떨어집니다. 하지 마십시오.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또 하나는 주택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사는 상태. 근데 분양권이라는 게 전매가 돼야 되는데 요즘에 전매되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추첨 같은 거 넣어서 해봐야 되는데 어렵다, 쉽지 않다. 자, 그럼 남아있는 게 뭐예요? 입주권밖에 없어요. 근데 입주권이라면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오고 소위 말해서 이제 거의 이제 정비사업 단계 끝 단계이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재건축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주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냥 아예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 좀 괜찮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은 뭐 제가 어떤 특수관계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관심 가져야 되는 곳 중에 하나가 가련 1구역이다. 자,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련 1구역이라고 있어요. 가련 1구역은 이제 재개발인데 현재 지금 재개발이 이 물건을 매매를 하시면 관리처분 계획인가 났기 때문에 입주권을 매수하시는 겁니다. 그게 보통 보면은 6억에서 7억 정도인데 여러분들 우리 KB부동산 위에 지도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주택, 원룸, 투룸 이게 아니고 재개발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보면은 6억 5천도 있고요, 7억 1천도 있고요. 밑에 설명되는 거 나오세요? 가련 1구역, 1, 2, 4 배정, 초투 저렴, 추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 일단 이걸 먼저 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담금이라고 있어요. 돈이 좀 더 들어갈 수 있어. 이게 현재 예상이 3억에서 4억 정도예요. 물론 그런데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얼추 계산하면은 6, 7억 정도 되는 지금 현재 입주권을 사고 분담금이 3, 4억이니까 뭐 대략 한 10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것 같죠. 물론 이제 정비사업 특유의 리스크는 있습니다. 분담금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6억, 7억짜리 가격은 20평대예요. 그런데 그 같은 20평대를 비교했을 때 요 밑에 있죠. 요 밑에 녀석들을 보면은 시세가 보통 한 15억 정도 돼요. 그러면 나는 나중에 한 3, 4년 지나면은 신축이 될 건데 관처까지 받았으니까 이거는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투자금이 다 해서 한 10억 내외로 했을 때 나중에 신축이 되면은 최소한 15억 정도 되겠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신축이고 대단지니까. 물론 뭐 언덕 같은 건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서울에서 요 정도 금액을 했을 때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자, 만약에 제가 재미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내가 주택이 하나 있어요. 주택이 하나 있으면 내가 자금이 부족하다. 그럼 난 저 주택을 팔고 입주권을 사서 종전에 있었던 주택을 1주택 비과세를 받고 입주권을 매수하고 그냥 그대로 쭉 가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좀 자금 여력이 된다. 그러면 내가 주택을 사고,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사고 3년 안에 팔면 되죠. 근데 나는 좀 더 기존에 있었던 주택을 길게 가져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종전주택 있고 입주권 사고 입주권 완공될 때까지 쭉 들어가면 돼요. 그럼 이 그림에서 좋은 게 뭐예요?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곳이 분담금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럼 그 분담금을 어떻게 메꾸면 돼요? 종전주택을 매각하면서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돈이 거의 안 들어가죠.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3, 4년 정도 지나면 GTX가 삼성동 지나가겠지. 그렇게 되면은 예상컨대 연신 내에서 삼성역까지 대략 한 16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녀석들을 좀 찾으면서 갈아타기라면 훨씬 좋지 않을까. 내가 주택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인 주택을 사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뭔가 변화를 주고 싶으시면은 남들하고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회사 생활을 하는 건 좋았는데 좀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걸 좀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퇴근하고 나면은 커피숍 일주일에 제가 평일에 3번 갔고요. 주말에도 하루는 제가 빼고 갔어요. 와이프한테 허락받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19년 5월달에 회사를 그만두고 뭐 이렇게 좀 집동산 코너도 맡아서 하고 있고 여러분들 뵙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하고 좀 다른 방법을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 집 마련 지금 좀 다른 지역보다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좀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누구한테나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3가지 비과세 전략 이거 잘 공부하시고 내 스타일에 맞게 좀 안정지향형으로 가실 거면 주택 플러스 주택 조금 내가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한번 좀 이렇게 점프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주택 플러스 분양권 혹은 입주권 대신 공부는 좀 많이 하셔야 된다. 부동산에서 꼼꼼히 물어보시고 제대로 된 새 아파트 나오는 입주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갈아타기 전략이 또 있어.
언제 갈아타야 되는지 제가 이거 말씀드릴 건데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제가 그때가 됐을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